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별이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처럼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싸우거나 울고불고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죠.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진짜 무서운 건 소리 없이 조용히 꺼지는 촛불 같은 순간이라는 걸요. 어느 날 문득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분명히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사람 마음은 여기 없고 저 멀리 우주 밖으로 날아간 것 같은 느낌. 물어보면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이렌이 울리는 그 기분 말이에요. 혹시 지금 그 묘한 싸늘함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건가? 하면서 스스로를 타박하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남자가 마음속으로 이삿짐을 싸기 시작할 때, 입 밖으로 헤어지자라는 말을 꺼내기 직전에 반드시 보여주는 소리 없는 신호들에 대해서요. 이걸 미리 알면 우리는 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닫히려는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한 건 절대로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공기의 흐름이 바뀐 걸 피부로 먼저 느끼는 겁니다. 마치 비가 오기 전에 무릎이 쑤시거나 큰 바람이 불기 전에 새들이 조용해지는 것처럼요. 그러니 일단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다독여주세요. 내가 너무 집착하나? 내가 너무 사랑을 구걸하나?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서늘한 기운, 그건 사실 아주 정확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이라는 계절이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그 사람 마음의 온도가 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의 심장이 먼저 알아챈 것뿐이에요. 그럼 도대체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려운 심리학 용어 다 빼고 딱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요.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사를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새로운 물건을 더 이상 사오지 않습니다. 창고에 짐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남자가 마음을 정리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창고에 더 이상 여러분과의 새로운 추억을 쌓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입력 멈춤 상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길을 가다가 맛있는 빵집만 봐도 이거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건데 하면서 사왔을 겁니다. 재미있는 영화 예고편이 나오면 우리 주말에 이거 보러 갈까? 하고 링크를 보냈겠죠. 이게 다 창고에 물건을 채우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마음 정리가 시작되면 이 행동이 딱 끊깁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곧 이사를 갈 거니까 짐을 늘리면 안 된다고 무의식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 회사에서 김대리님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집에 오는 길에 본 고양이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질문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대화는 하는데요? 라고요. 네, 대화는 하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 대화가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면 벽에 공을 던지는 것처럼 혼자만 말하고 있나요? 그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같은 아주 짧고 기계적인 리액션만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빨리 상황을 종료하고 싶어서 문을 닫는 소리입니다. 더 구체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나요? 주말 데이트 약속을 잡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이번 주에 바다 보러 갈까? 거기 새로 생긴 파스타집 예약할까?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약속을 잡는 게 마치 숙제 검사 받는 날처럼 변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뭐해? 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이 이렇지 않나요? 글쎄, 너 하고 싶은 거 해. 난 아무거나 상관없어. 겉으로 보면 여러분을 배려해주는 착한 남자 같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건 배려가 아니라 에너지 절약 모드입니다. 데이트 코스를 짜고 맛집을 검색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려는 그 에너지를 이제는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 아주 강력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가 사라지는 말하기입니다. 달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불타오를 때는 달력의 다음 장, 그 다음 장까지 이야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여름 휴가 때는 제주도 갈까? 내년 내 생일에는 내가 진짜 좋은 가방 사줄게. 나중에 결혼하면 강아지 키우자. 이렇게 시간의 끈이 아주 길게 이어져 있죠. 하지만 마음을 정리하는 남자의 시간은 오늘, 길어야 이번 주에서 뚝 끊깁니다. 여러분이 다음 달에 친구 결혼식 있는데 같이 갈래? 라고 물으면 확답을 피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아직 스케줄이 안 나와서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머릿속에 다음 달에는 이미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때까지 우리가 만날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약속을 잡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이 차이를 느끼는 순간 여자분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확인받고 싶어지죠. 자꾸 묻게 됩니다. 나 사랑해?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예전처럼 연락 안 해? 여기서 잠깐 우리의 반응이 갈리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이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람을 더 꽉 쥐려고 합니다. 연락이 늦으면 전화하고 답장이 짧으면 긴 카톡을 보내서 서운함을 토로하죠. 마치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니까 두 손을 더 꽉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모래는 꽉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간다는 거 어릴 때 놀이터에서 다들 해보셨죠? 남자는 지금 마음의 동굴로 들어가서 혼자만의 정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굴 입구에서 빨리 나와 라고 소리 지르고 불을 피워 연기를 들여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거나 아예 다른 출구로 도망쳐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그럼 반대쪽 길은 뭘까요? 어렵겠지만 꽉 쥔 손을 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발짝 물러나면 나도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봐주는 겁니다. 너 마음 식었지?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 오늘은 푹 쉬어. 라고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남자가 마음을 정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죄책감과 부담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 나쁜 놈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잘해줄 에너지는 없어서 스스로도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가 막 매달리고 화를 내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별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아, 역시 우린 안 맞아. 내가 이렇게 지치는데 넌 나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반대로 여러분이 차분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남자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화를 안 내지? 내가 없어도 잘 지내네? 그러면서 여러분의 빈자리가 궁금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미 끝난 마음이라면 그래도 헤어지겠지만 적어도 서로 상처 입히며 진흙탕 싸움으로 끝나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요? 아주 작고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보세요. 첫 번째 행동은 거울 효과 끄기입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나도 우울하고 그 사람이 연락이 없으면 나도 하루 종일 폰만 쳐다봤죠? 그걸 딱 끊으세요. 그가 단답형으로 오면 나도 굳이 길게 묻지 마세요. 그가 피곤해라고 하면 왜 피곤해? 무슨 일 있어? 라고 파고들지 말고 그냥 그래, 푹 자. 하고 끝내세요. 그의 감정이 내 하루를 망치지 않게 감정의 전선을 툭 끊어두는 겁니다. 두 번째 행동은 나만의 새로운 장면 만들기입니다. 이번 주말 그 사람과의 약속을 비워두고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혼자 영화를 한 편 보세요. 그리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나중에 그 사람에게 나 오늘 이런 거 했는데 참 좋더라라고 가볍게 말하세요. 중요한 건 너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 보라고 하는 쇼가 아닙니다. 진짜로 나를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의 기둥을 세우는 공사입니다. 세 번째,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의 온도를 1도만 낮추세요. 따지는 말투 말고요. 차분하고 담백한 말투로요. 오빠 왜 그래? 대신에 요즘 생각이 많아 보이네. 사랑이 식었어? 대신에 우리가 서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다는 느낌을 줄 때 상대는 오히려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 주세요. 이 관계에서 내가 지금 행복한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맞추려고 탐정놀이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 옆에서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낭비하기엔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남자가 마음을 정리할 때는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래된 가게 문을 닫듯이 질문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흐릿해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숙제처럼 변합니다. 이럴 때 매달리고 화내는 건 닫히는 문에 손을 끼워 넣는 것만큼이나 아픈 일입니다.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세요. 그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주고 그 공간만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우세요. 그게 이 관계를 다시 살리든 아니면 건강하게 마무리하든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불안한 마음,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그 사랑의 화살표를 상대방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에 조그만 창문 하나를 열어줬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하고 스쳐 지나간 장면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아주 사소한 변화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사람이 갑자기 오오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더 단단해질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줄 따뜻한 이야기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가장 많이 아껴주는 하루 보내세요.